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생경매 21강입니다. 생생경매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지분을 낙찰받은 그 이후에 타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담보권 실행이지요. 임의경매 신청을 하니까 지분을 이미 낙찰받으신 분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낙찰 처음 받으신 분이 자기 것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본 사건은요. 고향지원 관내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니까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세대는 다세대인데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나홀로 다세대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상당히 단지가 넓어요. 그런 다세대 2분의 1 지분을 김모 씨라는 분이 아마 1억 8,2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 보시니까 타 지분에 설정된 건저당권이 타 지분을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을 때는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는데 특히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대로 하는데 내가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을 하면 나는 어떻게 단지 그 사람이 법 집행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단지 난 숟가락만 얹어 놓느냐, 이런 것까지도 입찰을 하시기 전에 지분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보시니까 타지분에 설정된 건저당권이 타지분을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담보권 실행이니까. 그러면 1번에 김모 씨가 1억 8,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2분의 1 지분인데 말이죠. 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수익을 실현시킨 그런 사례이고요. 또 하나 더,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은 대출이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왕왕 저는 받곤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으신 김모 씨 이분은 말이지요.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 설정된 내역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소재하는 현대승우 오스타, 용도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세대. 근데 외형을 보시면 다세대 주택은 아닐 겁니다. 일단 보시니까요. 네, 여기 본건입니다. 본건이 1층은 피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분 전용이 18.79평 해가지고 전체가 막 3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지분이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1차 유찰되고 2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1억 8,256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날짜에 입찰 2명이 입찰했죠. 2등과는 한 50만 원 정도 차이로 이제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17년도 6월 달에 낙찰을 받고 2017년 8월 달에 대금 납부했네요. 2017년 8월 달에 대금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납부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일산동의 101동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용 면적이 124.25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인 62.125제곱미터가 경매가 나왔다. 대지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9.899에서 64.9496 하면 2분의 1 지분입니다. 본 사건에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참 이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물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의는 지분 경매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막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쑥쑥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물건들이 이제 간혹가다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도 물건을 보시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관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설안건에서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회사인데요. 국민은행에서 3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저당권 전부에 대해서 물건이죠. 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밑에 가압류, 권모시, 가압류, 권모시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이 본건 같은 경우 소유자가 권모시하고 김모시 아마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모시 남편 지분이 이렇듯이 강제경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분이 경매 신청했어요. 이분이 가압류권자가.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면은 이거 다시 앞으로 좀 앞으로 넘어갈게요.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2차 매각기일 날 1억 8,256만 원에 낙찰 받았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 해서 이제 국민은행 건전한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채권자가 국대죠.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토지 및 건물 지분을 매각했네요. 근데 이게 공짜가요.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김땡땡 씨가 우선 매수 신고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2분의 1 지분 낙찰받을 적에는요 1억 8,200만 원 정도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억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총 투입됐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2018년 12월 14일 날 대금 납부했습니다. 이 날짜에서 그러면 이분은 완전한 이 부동산 이 전부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럼 이 당시에 이 본건의 매매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4억 원.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가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3억 한 7, 8천짜리도 있고 4억 원 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봐가지고 뭐 3억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소위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단지 공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말이지 이렇듯이 경매를 신청해준다면 얼마나 좋느냐 이거지. 여러분들도 혹시 지분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 국민은행 등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물개박수를 막 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일을 저 사람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역시 이제 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124.25 중에서 62.12, 129.89 중에서 64.9496 하는 게 2분의 1입니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상에 조사된 임차인이 아까 첫 번째 지분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요. 김모 씨 이분이 말이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해서 건모 씨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건모 씨. 그러고 나서 임의경매 해가지고 이 박모 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모 씨.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소유자가 권모 씨하고 박모 씨 두 분인데 권모 씨 지분은 김모 씨가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낙찰받았죠. 그죠? 그 나머지 이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는 국이니까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에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근데 보니까 밑에 딱 보니까 2018년 11월 20일이죠. 요 날짜 기억해 보시죠. 2018년 11월 20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해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했는데 2018년 11월 20일이더라. 그러면 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2차 매각기일이 2018년 10월 24일이죠. 3차 매각기일 당일이 언제입니까? 2018년 11월 28일이죠. 요 사이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공유자라서 이분이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유자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지분 경매에 대해서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간혹가다 안 그렇습니까? 공유자들이요, 마음이 급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뭐가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 있고 2차 매각기일인데 1차 매각기일 전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나서 1차 매각기일날 아무도 안 들어오게 유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2차 매각기일날 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 들어오면 내가 우선매수 권리 행사해야지,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분이 경매되었다 했을 때 타 지분권자는 공유자로서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뭐 법원에다 우선매수 신고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 가보시라니까 하셔가지고 딱 봐가지고 아무도 입찰 안 들어왔네, 그럼 집에서 보식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타 지분권자 이분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타당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등기부등본상의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소유자가 막 권모 씨하고 박모 씨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권모 씨, 박모 씨인데, 이게 순위번호가 4번이고 순위번호 14번입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거 제가 다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 권모 씨 지분 전부 이전입니다. 4번이잖아요. 4번 권모 씨 이 사람 지분 전부가 어떻게 김모 씨한테로 강제 경매, 항상 이게 우리는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실 적에는요, 그 소유권 등 권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변동이 되었는가, 등기 원인란을 보셔야 됩니다. 예, 항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등기 원인란의 원인 행위를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말이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번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그 경매 개시 결정이거든요. 채권자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얼구상의 저당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제 나머지 이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니까 이 박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임의경매, 이번에 임의경매죠, 그죠?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김모 씨 이분이 공유자예요. 아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전에 2분의 1 지분 낙찰받고 또 이번에 또 2분의 1 지분 낙찰받으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의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구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얼구 보시니까 처음에는 건전한권 해가지고요. 건전한권 국민은행에 은행 나와 있잖아요. 채무자가 권모 씨로 되어 있네요. 설정 금액이 3억 4,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1-1번이 이게 부기동기로 해가지고요. 1번 건전한권 변경이죠. 왜냐? 그러니까 소유자가 권모 씨하고 박모 씨로 되어 있는데 권모 씨 지분이 경매로 김모 씨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전한권은 뭐다? 이게 처음에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건전한권을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건전한권 중에서 권모 씨 이상 빠져나간단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이 뭐냐? 우리는 처음에는 권모 씨, 박모 씨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담보를 잡았는데 이번에 경매로 빠져나갔구나. 그럼 뭐 나머지 박모 씨 요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이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니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목적 해가지고 갑구 4번에 박모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다. 이게 포기할 지분 나와 있죠, 그죠? 당연히 포기해야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소유권 달려져 버리니까 포기할 지분에서 갑구 4번에 권모 씨 지분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당권 변경 등기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배당은 받아갈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밑에 3번, 순위번호 3번 보니까 말이죠. 갑구 14번, 김모 씨 지분 전부, 요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분 경매를 낙찰받았을 경우에 또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 낙찰받았을 경우에 과연 대출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대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뛰어보지도 않고 단지 뭐 저도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부자 클럽입니다. 그 간혹가다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세요. 봐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았는데요, 대출이 일어날까요? 유치권 신고가 되었는데 대출이 발생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카페에다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디다 물어보셔야 되는데
매각기일 당일날 있지 않습니까? 경매법정 가세요. 가시다 보면요, 그 앞에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걸요. 명함을 막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분들 대출을 알선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명함 받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분을 1억 8천여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쨌든 1억 2천만 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아마 대출 금액 대비해서 만약 120%다가만 대출 한 1억 정도는 일어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저당권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뭐 대림동 새마을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대림동 새마을금고 해가지고요. 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대림동에 나와 있네요. 여기 나중에 그 입찰하시기 전에 말이죠. 대림동 새마을금고에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이지요. 지분 낙찰받게 되면은 대출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요즘 같은 경우 대출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나름대로 정지 작업을 하신 이후에 그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일산동 성우 5스타인데요. 본가 46평형입니다.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니까 5억 7,300만 원 나와 있죠. 이게 2021년 5월 현재입니다. 2021년 5월 현재고, 본건 부동산을 낙찰받아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전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2018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18년 12월 또는 2019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3억 9,800, 4억 2천, 3억 9,5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4억대 선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이지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또 지분을 우선 매수하였단 말이죠. 이게 전체 이분이 투입된 금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 어쨌든 매매 가격이 4억 원대, 3억 9,500, 3억 9,500이니까 4억 원대 안 됩니까? 그죠? 4억 원대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얼마다 5억 7,300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현재도 이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5억 7,300 같으면 얼마입니까? 2억하고도 한 2억 4,300만 원 정도, 그죠? 2억 원 이상의 어떤 일종의 시세 차익으로 봐야겠지요. 지분 경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결과는 아예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건은 전경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아파트 같은 다세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위치를 보게 되면요, 경의 중앙선역이 요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본건 101동입니다. 101동. 그러니까 정남향은 아니고 남서향으로 봐야겠죠. 남서향. 남서향인데 어쨌든 햇빛 잘 들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전체적인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경의중앙선역에서 일산역이 여기 있네요. 일산역, 그죠? 직원거리 일산역이 있습니다. 일산역이 그 본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도보로 한 4, 5분 정도 하지 않겠느냐,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물건을 고르는 안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